요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원인은 수많은 정부 대책에도 집값이 또 들썩이고 있고, 각종 대출 규제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3040 세대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면 집값은 잡힐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둘러싼 핵심 이슈 5가지를 뽑아 전문가 5명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30, 40대가 분노한 이유입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상당수가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신뢰하고 기다렸지만 빚을 내서 주택을 산 이들이 결국 집값 상승의 수혜를 봤다. 정부 정책에 대한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집값, 전세값은 오르는데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3040 세대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을 통한 사회적 구별짓기가 극도화되고 있고 미래의 세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의 단기적 급등은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주거비 부담도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포함해 실수요자인 3040 세대가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반대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3040 세대는 대출이나 전세에 의존해야 하는데 집값에 이어 전세값도 오르고 청약 가점제로 새아파트 당첨도 어려운 상황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는 상실감을 키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21번째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김남근 정책위원은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로 지나치게 몰리고 있다. 잇따른 파생결합 펀드, 라인 펀드 사태로 자본시장이 개인 투자자에게 신뢰를 잃은 영향도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지은 연구위원은 대책이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 앞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 오를 것이라는 학습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한데 예측 가능한 기존 정책의 범위 확대 수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변세일 연구위원은 풍부한 단기 유동성으로 투기 내지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가 증가했다. 이로 인한 집값 상승이 다시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송인호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예컨대 간이 안 좋으면 황달이 생긴다. 간이 안 좋은데 눈만 치료하는 것은 근원적인 처방이 아니다. 주택가격은 현상인데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명숙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투자대기 수요가 증가하는 게 근본 원인이다. 도시재생 정비사업, 광역교통망 건설 등 개발사업도 가격 상승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김남근 정책위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한 단기간 내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다.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쫓아다니며 규제를 하는 뒷북 행정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은 연구위원은 대책 효과를 제대로 논하기 전부터 대책 발표 전후로 매매 수요가 몰리고 최고가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이미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변세일 연구위원은 6.17 대책으로 갭 투자가 차단되고 법인을 활용한 아파트 구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앞으로 법인 물량이 나오면서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을 하였습니다. 송인호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현재 경제환경과 주택 수요, 공급을 고려한 근본적인 진단과 중장기적인 처방이 담긴 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안명숙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유동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 투자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한계가 있다. 단 법인 투자 규제는 과열 지속에 대한 단기적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정비 정책은 뭐가 잘못됐나라는 주제입니다. 김남근 정책위원은 지역과 아파트 가격마다 오락가락하는 LTV 규제가 풍선 효과와 갭 투자를 키웠다.
이보다 대한대출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적용해야 과잉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지은 연구위원은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주택가격 상승을 이유로 재건축을 규제하면서 송파구 잠실에는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변세일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때 통과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미루지 말고 곧바로 시행했어야 했다. 예고했다가 늦춰지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송인호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단기적인 대책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집값 안정이라는 현상보다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안명숙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같은 규제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중과는 계산해야 순환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집값을 안정시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김남근 정책위원은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부담이 더 커져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으로 현재 0.16%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지은 연구위원은 집값 하락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득의 범주 안에서 계획적으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안정적 주택시장이 목표여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변세일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강화해 다주택사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 요즘 우회적인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송인호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국내 집값 변동의 원인은 전세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고 월세를 다양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예컨대 세입자나 보증금을 낮추는 집주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명숙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장은 매도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팔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전세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유동성 출구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대한민국 넘버원 지식공유 채널 랭킹 코리아였습니다.